제가 UFO형, 그러니까 그 원반형이죠. UFO가 아니고 원반형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엔진을, 그렇죠, 그 연소실이겠죠. 정확하게는 앞, 뒤, 양옆에 위 아래로 놓는 개념이라고. 거기다가 사실상 연소 토시 같은 연소실을 놓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없다고. 연소실에 제가 말씀을, 연료만 공급해 주면은 타기 때문에 전후좌 어디로도 다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거기다 이제 비스듬히 분사하는 구조가 비행체를 양력을 만들어서 띄우고 앞으로 추진을 미끄러지듯이 마찰력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제 특허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모든 그 비행체에는 앞으로만 가는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 연소실을 어디다 놓으면은 앞에다 5개를 넣든지 2개를 넣든지 10개를 넣든지 상관없다. 1km짜리, 2km짜리 항공모함과 같은 비행체도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가스면, 수소하고 그 산소가스면, 브라운가스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해서 우라늄 액상, 우라늄 분말을 경유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소, 환소 이렇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수소 액상을 조금 더 해가지고 우라늄 액상을 수소 액상하고 완전히 액상 상태에서 섞어가지고 그것을 해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라늄 액상을 휘발유하고 섞어줘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연소실에서 어떤 종류의 연료를 태우느냐, 그것은 혼합 연료를 태우느냐, 아니면 단독 연료로 수소, 뭐 산소 이런 식으로 단독 연료로 휘발유, 산소, 용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태워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라늄 액상 분말은 그렇죠, 군사용으로 필요하거나 대륙간 이동을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수천 명 또는 이렇게 몇만 명까지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항공모함은 기존 탑재에 태우고 다니는 인원수가 6천 명, 7천 명 됩니다. 하늘의 항공모함처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력, 그것을 띄울 수 있는 힘이 어느 거죠. 수소 연소가스를 병렬 처리해서 연소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스의 그 브라운가스의 잠재력을 모르고 계신데, 브라운가스는 엄청나게 강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라늄 액상 분말까지 같이 혼합을 하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추력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따라서 제가 말씀한 여러 연소실에서 주된 연소실이 여기 안에가 있고, 이 통로가 있으면 여러 연소실, 지금 여기는 2개, 양쪽으로 2개, 이게 가운데 하나에서 총 5개 연소실에서 추력을 만드는 제 특허 방식, 제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이죠. 기존에 여러 연소실에서 힘을 합해갖고 하나의 연소실로 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개념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 통로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타이머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것이 먼저 1차적으로 오고 순차적으로 연소실을 터뜨려서 폭발 행정을 일으켜서 가는 거라고. 근데 앞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라, 이것은 보다 더 작은 형태의 폭발 행정이 되겠죠. 연소실에 폭발해 갖고 뒤에서 밀어주는, 첫 번째가 얘가 나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하나는 연소실, 이걸 하나의 통로 안에, 비행체는 그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통로 안에
토치식으로 토치나 어떤 이렇게 그 가스레인지식이죠. 가스레인지 갖고 이거를 하나 이런 식으로 구조를 큰 거, 중간 거,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방식은 아무래도 수소가스에 좀 더 적합하겠죠. 불꽃을 숨기기 위해서 움직일 거니까. 여러 연소실에서 과연 하나의 연소실, 이건 연소실 개념이 아닙니다. 이 수소가스 이거는 연소실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하나의 통로 안에서 가스를 분출하는 하나의 가스레인지 방식이지 연소실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연소실 개념으로 그럴 수 있겠고 여러 연소실에서 하나로 터뜨려지는 개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가스관에서 이런 그래서 거치의 가스레인지 지금 기존 이거는 이 토치식은 기존의 가스레인지에 다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가스레인지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 가스레인지는 100이면 100 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토치식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 원리를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또 브루스타도 똑같고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도 똑같고 다 똑같은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연소실에서 하나로 폭발을 행정을 해서 해주는 이런 개념들 중간에 이렇게 관이 있고요. 여기서 주된 폭발을 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순차적으로 아니라 동시에 폭발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처럼 타이머 방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을 의미를 하는 건가? 일단 쟤는 UFO라든 비행체를 연소실을 사람들은 엔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엔진 그것을 점화하고 강중력 선풍기처럼 그것만 해도 그 비행체는 움직인다라고 저 접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요. 엔진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각 연소실마다 중간 저장소로서 연료를 탑재하는 작은 공간, 수소다 그러면 수소를 온도를 높이고 산소와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토치식으로 해가지고 전 앞에 5개 이렇게 놔둬요. 2개도 괜찮아요. 3개도 괜찮고 1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행체 크기를 따라서 3개, 앞에 5개 연소실, 뒤에 5개 연소실, 양 옆에 5개 연소실, 위 아래로 5개 연소실 놔도 상관없습니다. 기업체 마음이죠. 기업체 마음. 몇 개를 넣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후, 좌우, 위 아래로 놓는다는 이 구조. 비스듬히 싸가지고 비행체를 띄우는 양력과 추력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제 독특한 구조 원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모두 UFO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UFO형 군사형 비밀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저렇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독특하게 만들었고 구조도 단순하고 제 거는 그렇죠. 대량으로 제작해서 싸게 제작하고 오래 써도 고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특수화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화금도 양쪽에 그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으로 해주거나 또는 플라즈마를 내뿜는 형성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해주면은 특수화금이 필요 없이 그 공기층이 이제 보호를 해주니까 그것도 뜨거운 압축 공기를 내뿜어 주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층이 되기 때문에 마찰력, 공기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비행체가 손상을 당하거나 과도한 열에 손상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뭐냐면 그 철판을 UFO 같은데 제가 접대 그 철판 만들 볼록이 구조로 이렇게 돼가지고 볼록이 안에 볼록이 영수실 안에 영수실이 있는 것처럼 볼록이 안에 볼록이 해갖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샘물을 채워놓고 하나씩 만든 다음에 전체 샘물을 덮어서 하나의 강판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여러 겹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조와 아니면 그 안에다가 금속 이렇게 심지를 튼튼한 심지를 이렇게 넣고 철망처럼 넣어도 상관없겠죠. 좀 더 강한 강철판을 넣어가지고 심지를 만들고 가로 세로 X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작은 알갱이 뭐 동그란 것이든 네모난 것이든 기역자든 뭐 일자든 가로 세로 X자 다양한 형태의 알갱이를 넣어서 단단하게 그 위에다가 샘물을 다시 부어서 하나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줘 이런 엄청난 튼튼한 강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이렇게 그렇죠. 가로로 그냥 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알갱이들을 놓으면 다양한 형태의 짜집기가 가능한.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아십니까? 대나무 밭에 보면은 그 줄기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지진에도 안전하다 그러죠. 이런 것처럼 서로 불규칙하게 이것을 얽혀 있으면은 이것을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강도가 어떤 방향으로 힘이 지진이다. 그러면 지진 전에도 그것을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구조가 그 힘이 들어와서 사방으로 분산되어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갱이를 넣는 것은 괜히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부 안에서 참 불규칙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내부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독특한 강철판을 만드는 독특한 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UFO나 원반형 비행체를 UFO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냥 비행체인 거죠. 비행체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몰랐을 뿐이지 지금도 얼마든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UFO다 그러니까 외계인 비행체 아닙니다. 외계인 비행체가 아니고 나치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용이니까 비밀 무기니까 드러내지 않죠. 유튜브에도 간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움직이는 방식을 고안을 했고 그랬다. 그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체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제 방식은 엄청 간단합니다. 구조가. 그러면서도 UFO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UFO라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냥 원반형. 그렇죠. 그냥 일본 전투기형으로 생기지 않은 원반형으로 생겨야지 전후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이 착륙도 그렇죠. 이런 연소실을 이런 식으로 여러 연소실에서 하나 연소실로 열을 보내갖고 회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긴 관을 회전하지 않더라도 제 스크류 인위적인 그 어떤 그 믹서기처럼 돌리지 않아도 스크류 구조 믹서기처럼 돌리는 구조는 잠수함 안에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잠수함 안에 프로펠러 같은 걸 둬서 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나의 통로로서 열을 밀어내는 추진 방식 잠수함 소나를 피해서 추진하는 추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 통로를 둬가지고 여기서부터 물을 내뿜습니다. 이렇게 열기를 내뿜죠.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꽃을 감춘 상태의 군사적인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렬 처리 양옆에 앞, 뒤, 위, 아래, 좌우 이런 병렬 처리해서 많은 연소실을 두는 거. 그래서 분사를 거기서 한꺼번에 해주면 엄청나게 빠른 추력이 나오고 그 중에서 하나 연소실에서가 아니라 여러 연소실에서 열을 내뿜고 하나 연소실로 합쳐주는 이 개념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것이 제 특화라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 원리를 등록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 연소실에서 어떻게 하나의 연소실로 합쳐질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소실로 합쳐질 수 있고 그렇지 않지 않으면 그렇죠. 그 연소실을 갖다가 다발로 여러 개를 넣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엔진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때 토치를 보여드리면서 토치는 엔진이 없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장 단순한 기조의 점화 장치와 강중약 이런 장치만 있으면 그것은 우주선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전투기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상업용 비행기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대륙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엔진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게 분사하는 불꽃이 움직이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엔진이 없이도 연료만 공급해주면 토치식으로 얼마든지 분사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가져서 보여드릴까요? 가져오겠습니다. 눈앞에 보여주는 거. 이 토치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투기 엔진 연소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10개를 놓으면 얼마, 한 개보다 10개가 약하겠습니까? 한 개보다 10개가 약하다고 생각하죠. 10개가 있으면 더 많아요. 그걸 이제 병렬 구조로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 그동안 사람들과 기술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엔진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KF-21 쌍발 엔진으로 2개가 붙어 있는, 그래서 전후좌우로 몇 개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래서 저도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기술자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니. 하나의 연료 통로로 여러 연소실에서 만든 폭발 행정을 하나로 합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모델로 보여드린 거고,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연소실에서의 열을, 폭발 행정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다라는 그 개념, 그 구조와 원리,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뒤를, 전투기는 보통 앞으로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원반형으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앞, 뒤, 좌우, 전후에서 어디 언제 엔진을 어디다 키든지, 자 보세요. 이쪽으로 키면 이쪽으로 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쓰면 아래로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키면 위로 올라갑니다. 불날까봐. 예, 이렇게 키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비스듬히 이렇게 쏘면, 그렇죠. 기체를 이렇게, 비행체를 들어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비스듬히 나가는 사선 구조의 제 특유의 특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체가 수직이 착륙을 할 때는, 그렇죠, 불꽃을 좀 약하게 해서 기체가 이렇게 비스듬히 해주면 기체를 제가 양력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된다랬죠. 전후좌우 사방으로 놔두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체가 좀 더 1km다, 2km 큰 거면, 그래서 보다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좀 강력하게 움직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수직 이착륙식으로 열기만을 내뿜어서 수직 이착륙할 때는 그냥 작은 비행기들, 작은 UFO형 원반형 비행기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가령 승용차 같은, 그렇지, 1인용 비행기다, 매듭용 비행기다, 그랬을 때는 도로에서 움직일 때 불꽃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것까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 이착륙을 공기 부양정처럼 뜨거운 열을 내뿜어서 그것을 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서 연탄구멍처럼 해가지고 분사실에서, 이렇게 몇 군데 분사실에서, 그래서 몇 군데 분사실에서 나온 열이 부드럽게 몇 개의 구멍으로 퍼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비행기 밑판에서 하나의 연소실이 아니라 여러 개 연소실, 2개나 3개 연소실에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힘을 합치면, 그렇죠, 이쪽에 열 압력이 많이 나오겠죠. 열 압력이 많이 나온 것을 하나의 통로를 거쳐가지고 다시 연탄구멍처럼 밑에 몇 개로 분산을 해주는 겁니다. 열기가 이 밑으로 분산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네, 이거는 너무 좁죠. 너무 좁은데 좀 넓혀줄까요? 이거를 이해하기 쉬울라, 그림이어서 이해하기 쉬울라. 이거는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좁으면 열이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는 만들 때는 이거보다 너무 넓게 만들어서 열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쪽 부분의 통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쪽 부분의 통로도 좀 넓어가지고 위로 역류하지 않도록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유선형 구조로 만들어도 되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밑으로 내뿜어서 수직 이착륙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다는 거.
여기 열이 유로 역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행체가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와서 이게 보다 넓어야 되고 넓은 상태에서 이것이 빠져나가려는데 이게 너무 좁게 되면은 그래 유로 역류하겠죠. 역류하게 그 하수도 구멍 비올 때 보면 너무 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역류하는 것은 역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충분하게 넓게 해서 내뿜어 줘야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로 뜹니다. 위로 살짝만 떠가지고 양쪽에서 뭐 분사해 갖고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양옆에 이런 분사하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가도 되고 저처럼 많은 것처럼 사선으로 부스듬히 분사해서 올라가는 장치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비행기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냥 분사만 해가지고 양옆으로 뭐 전후좌우 사방으로 하든지 10개를 놓든지 그래서 분사를 동시에 해서 올라가는 방향을 하고 감추기 위해서 약간 통로는 감춰주겠죠. 불꽃이 나오는 통로는 좀 감춰주는 방식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렇죠. 이 불꽃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렇죠 엔진이 움직이냐의 문제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불꽃을 만드는 장치는 이렇게 점화 장치와 이거 그렇죠. 강중약으로 조절하는 것 또는 1단계, 2단계, 4단계, 5단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풍기처럼 그래서 이를 불꽃을 연료의 양을 줄이면 되니까 노즐만 조절해 주면 연료의 양은 조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된다라는 거. 이거를 한 개를 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토치 같은 거는 정말 그렇죠. 전 세계 흔합니다. 토치 구조는 전 세계 다 개방이 돼 있어서 전 세계 흔한 토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치로 그렇죠. 이렇게 전투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중간 저장소 수소를 연료를 덮여가지고 산소까지 해서 그 연료 자체가 파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부탄가스로 뭐 이렇게 UFO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UFO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불황 가스라든지 강력한 이런 가스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휘발유 플러스 그렇죠. 휘발유 플러스 가스 이게 산소, 경유 플러스 산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큰 항공기일수록 이런 거는 어림도 없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수소 플러스 가스 그게 있어야 돼요. 불황 가스 제가 만든 거. 불황 가스는 원래 2대 1입니다. 수소 2, 1이지만 이런 종류 그렇죠. 안전하게 태우려면 그래서 사용량을 못 하게 오래 보존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할 때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수소 11, 산소 1, 수소 4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수소 100, 산소 1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급으로 만들려면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산소 2, 산소 3도 괜찮다. 우라늄 액상 분말까지 우라늄하고 경유를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우라늄 액상 그냥 분말만으로 태워도 되고요. 왜냐하면 수소 산소가 높은 고온으로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라늄 분말을 충분히 태울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갈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소를 우라늄 액상을 산소 그러니까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섞어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액상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서 연료를 혼합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토치 부탄가스로는 못 갑니다. 전투기가. 그리고 이만한 거로 가겠습니까? 못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전투기 엔진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것만 있으면 간다. 불꽃이 움직이느냐, 엔진이 움직이냐의 문제다. 엔진은 가장 간단한 구조. 좀 더 복잡하겠죠. 실제 만들 때는 가장 간단한 이것으로 분사를 병렬 처리 다발로 묶어갖고 가든지 병렬 처리 숫자를 많이 해서 가면 그 비행체는 움직인다의 개념입니다. 대화 특허 부분이 뭐냐? 전후좌우로 갈 수 없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앞, 뒤, 좌우 5개씩 배치하든지 2개씩 배치하든지 1개씩 배치하든 10개씩 배치하든 상관없다.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하고 비스듬히 싸주니 제 특유의 구조로 인해서 기체가 양력 비로 올려주고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런 구조. 사방에 압축 공기 같은 것을 뜨거운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마찰열을 줄여주는 그런 또 독특한 특허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수직 이착륙을 하면 그래서 통로를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많은 열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하나의 통로를 합쳐서 밑으로 쏴주는 이런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을 이 밑에를 아예 하부 구조를 없애고 여러 원소 이게 하나, 둘, 셋, 넷 큰 거로만 4개로 구성할 수도 있다. 작은 거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밑으로 열만을 잠수함 추진처럼 열만을 강하게 내뿜은 거고 불꽃은 위에 있는 거죠. 불꽃을 너무 강하게 하면 불꽃이 땅에 닿으니까 밑에 땅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소형 UFO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나 공기 부양정은 압축 공기를 통해서도 1,000몇백 톤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전혀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렇죠. 여러 개의 연소실을 병렬식으로 전후 좌우 양옆에 위아래로 설치할 수 있다. 어떤 비스듬히 설치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도 약간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죠. 비스듬히 쌌으니까. 그럼 기체를 위로 돌려올 수 있는 양력이 생기고 추력이 생긴다는 거죠. 전후 좌우로. 비행체가 좀 크면 좀 많이 배치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 엄청나게 큰 거를 그렇죠. 수직 이착륙을 하면 이런 열 분사 시스템으로는 힘들어요. 이건 열 분사 시스템은 소형 UFO, 소형 원반형 비행체나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이런 비스듬히 전후좌우에 싸가지고 비행체를 들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숫자를 많이 할 수도 있죠. 불꽃을 감추기 위해서 약간 덮개를 씌워 넣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구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처리 여러 개를 배치한다. 다발로 배치할 수도 있고 전후 좌우 위아래 또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이착륙 때도 비스듬히 싸서 수직 이착륙을 한다. 이게 제 특허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연소실에서 쏘는 건 열기를 하나로 합쳐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제 특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이머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먼저 터뜨려주고 타이머 방식으로 터뜨려주는 방식과 토치식으로 뭐 군사용 엄청난 고도의 속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토치식으로 안에 딱 감춰가지고 이거는 토치도 그렇고 가스렌지도 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죠.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수소가스만 수소산소가스만 약간 기체 종류의 가스 종류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꽃을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의 통로를 이렇게 하고 기존의 토치식을 사용했던 미세한 구멍으로는 그래서 전투기 절대 못 띄웁니다. 전 가운데는 크고 옆에 구멍들이 크고 미세한 이게 작은 것. 그러니까 대중소의 구멍 크기가 있어야지 전투기 추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기존 방식으로는 전투기 추력이 아주 약하게 나옵니다. 전투기 추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로는 힘듭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통로, 여러 연소실에서 열을 하나의 통로. 이것이 제 특허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UFO라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할까요? 원반형 비행체. 기존의 전투기처럼 앞에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반형 비행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제 특허 구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열만을 여러 원소실에서 내뿜어서 잠수함처럼 그래서 회전 믹서기 같은 것을 돌려가 프로펠러 같은 것을 돌려가지고 조용히 추진하는 이런 구조, 소나에 들키지 않게 그런 것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연소실에서 한 것을 하나를 합쳐주는 이런 개념들은 그러면 어디서 함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포에서 사용했을 때 엄청난 초장거리 사정포가 나오게 돼요. 레일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레일건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하늘의 고공 에너지에서 이것을 쏴줬을 때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여기다 장약 말고 장약만으로 하면 한계가 있죠. 폭발력이. 장약 플러스 수소 산소를 합쳐주면 엄청난 폭발력이 나옵니다. 또는 이 통로가 만약에 견딜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라늄 분말 좀 섞어주고 그다음에 장약 섞어주고 수소 산소를 섞어주면 엄청난 강한 추력이 나와서 이 탄두를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릴 수가 있습니다. 통로가 버틸 수 있도록 그 강판 만드는 방식 있죠. 그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만드는 것은 여러 개를 연소실을 배치해서 엔진 없이 연료만 분사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자들이 안 된다 그래도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제가 만든 것이 맞다. 실험해보면 될 거 아니야. 연료만 배치하면 그 중에 필요한 것이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개념인 연료 조정소, 중간 조정소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2의 구조, 전기자동차, 슈퍼카페시타도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고, 미니로 좀 만들어야 돼요. 약간 작은 사이즈로. 아주 뭐 장난감처럼 만들겠습니다. 수소 저장고도 중간에 수소를 대표주고 산소 혼합해주는 중간 저장소 또는 그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중간 저장소의 개념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 A사 레이더에도 이 중간 저장소의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